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임나연이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각 영역별로 본인만의 좀 공부 방법이 있다면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먼저 수능 공부 방법에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면 저는 그 세 과목 모두 다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어부터 좀 어떻게 제가 공부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문학은 고전이랑 현대 문학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고전 문학을 공부할 때는 옛날 고전 시가나 그런 데서 옛날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고전 시가를 백지에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뽑아놓고 그 단어별로 이거는 뭐 어떤 의미다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그 문단별로 제가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고전 시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단어들이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공부하셨다는 거죠? 네, 계속 예. 자주 나오는 단어들은 계속 예. 반복해서 나오고 뭐 사자성어나 이런 거는 예.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예. 암기도 돼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뭐 현대 문학 같은 거는 그 뭐 수능에 이미 나왔던 단편 소설 같은 건 전문을 읽어보면서 좀 그 소설을 이해하는 능력을 좀 길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에는 되게 짧게만 나오니까 네. 이제 전문을 찾아서 읽어보면서 한 몇 개 정도 읽어야 돼요? 뭐 그렇게 많이 읽은 건 아니었고 네. 그리고 계속 문제만 풀다 보면 지겨우니까 그런 소설 읽으면서 좀 쉬면서 읽으면 예.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전 보통 단편 소설 위주로 예. 읽었거든요. 예. 한 소설당 한 20페이지 뭐 그 정도 되는 별로 안 거죠. 되는군요. 네. 예. 한 뭐 20편 뭐 그 정도 읽으면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국어 영역에서 비문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비문학을 제가 제일 어려워했었는데 그 수능 보기 전까지 거의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그 비문학 문제를 시간 맞춰서 푸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기출문제를 위주로 풀고 좀 기출문제가 익숙해졌다 싶으면 좀 더 어려운 사설 모의고사나 그런 좀 지문이 긴 그런 모의고사들도 풀어보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설 모의고사라고 했는데 네. 어려운 거면 어떤 학원께 좀 어렵고 좀 좋아요? 제가 예. 풀었던 거는 그 이감 모의고사. 이감. 네, 네. 문학 지문 중에서 제가 좀 들어보니까 그 문과 분들이 약간 과학 지문 네. 이런 거 나오면 좀 어려워하신다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뭐 따로 공부했던 방법이나 그런 게 있나요? 저는 과학 지문이 제일 어려웠긴 했는데 저도 막 특별히 뭐 개념을 따로 공부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냥 뭐 과학 영역별 과학은 뭐 과학끼리 묶어놓고 기술은 기술끼리 묶어놓고 그런 영역별로 모아놓은 기출 문제집을 따로 좀 풀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영역별로 좀 모아놓고 네. 그냥 그거를 좀 여러 번 풀어봤다는 거죠? 네네. 예. 그러고 뭐 너무 어려운 지문들은 뭐 예. 구조도를 그려보면서 전체적인 지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뭐 이 문단의 예. 핵심 주제는 이거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문단마다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네. 그러니까 구조도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뭐 어떻게 구조도를 짜는 거예요? 지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일단 중요한 키워드들도 좀 뽑아보고 그리고 그 전체 주제 뽑는 것도 은근히 어렵고 그거를 전체 주제를 파악하면 그 지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 주제를 정하고 각 문단별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뭐 예를 들면 첫 문단에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면 뭐 두 번째 문단에는 그 논란이 되는 뭐 문제가 나오고 세 번째 문단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맥락을 정리해봤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좀 언어를 좀 잘하셨어요? 아니면은 그래도 좀 언어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그런 노력을 통해서 좀 더 잘해진 케이스이신 거예요? 저는 문학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비문학은 정말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이제 뭐 수학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수학도 기출 문제를 정말 많이 풀었는데 한 기출 문제가 되게 시중에 문제집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그냥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를 한 권 골라서 계속 반복해서 풀었던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풀 때는 너무 어려운 3점 문제 이런 거는 빼고 일단 기본적인 것들부터 익히면서 하고, 두 번째 풀 때는 3점 문제까지, 아니 3점이 아니라 4점 문제까지 어려운 뭐 21번, 30번 그런 문제까지 다 풀고, 그다음에 뭐 다음에 풀 때는 틀린 문제만 풀고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언어도 기출문제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수학도 기출문제 얘기해 네. 주셨는데 또 궁금한 게 기출문제 그 공부를 네. 한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지 11월이 시험이잖아요. 네. 예. 한 몇 월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대부분 수험생 분들이 그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때부터 뭐 모의고사나 기출 문제는 학교 수업이나 학원에서 좀 조금씩 접하셨을 텐데, 저는 네. 본격적으로 제가 따로 공부한 거는 그 고3 겨울방학 때, 그 예비 고3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끝나는 네, 그 겨울방학 때부터 기출문제 공부를 네. 시작하셨다는 거죠. 네.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을 네. 올라갈 때 방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겨울방학? 네. 그쵸. 저도 생각 드는 게 그때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뭔가 그 이후로도 계속 따라가기 힘든? 네, 기출문제 공부하기 전에 네. 개념이나 이런 건 어떻게 공부하셨었는지, 그 다음에 뭐 문제집은 기출문제 풀기 전에 뭐 센수학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거 하셨었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저는 그 내신도 준비를 했어서 그 내신 공부를 하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개념은 조금 익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학교 수업도 듣고 예. 그러면서 개념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 뭔가 따로 막 수학 개념 정리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강이나 이런 건 없이. 네, 인터넷 강의는 개념은 따로 안 들었었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말고는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학교 수업으로. 네. 학교 내신으로? 수업이랑 네. 학원을 학원으로 다녔어요. 네. 해서 약간 내신 공부하면서 네. 그 개념을 익히셨다는 거죠? 네, 내신 준비할 때 어려운 문제들도 좀 풀면서. 그때 풀었던 문제집들은 좀 어떤 게 있으세요? 약간 고등학교 1, 2학년 때 좀 연습하면서 네. 푸는 문제집 중에 좀 추천 줄 만한 문제집? 문제집도 종류가 네. 엄청 많은데 네. 제가 풀었던 거는 샌드 센수학. 풀었었고 네. 네. 블랙 라벨도 풀었었고. 그것도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것도 네. 좀 어려운 문제. 네, 약간 너무 어려워서 막 네. 여기까지는 안 풀어도 된 것 같다는 뭐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좀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면 블랙 라벨도 괜찮은 것 같고, 아이스토리 이런 거 그냥 기출문제 모음집처럼 풀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기출문제집을 풀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기출문제집도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자이스토리도 있고 뭐 마더텅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좀 어떤 거 붙였어요? 저는 수학은 자이스토리를 풀었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던 건 아니고 그렇죠. 네. 다 똑같으니까 그거는. 네. 네. 근데 만약에 고민이 되신다면 저는 좀 풀이가 자세히 있는 문제집을 고르는 걸 추천드려요. 수능 공부할 때 시간 활용이나 계획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에 대해서 또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고3 때 계획 짜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먼저 매일매일 항상 플래너를 썼던 것 같아요. 항상 그 뭐 수험생 분들도 많이 쓰실 텐데 매일매일 플래너를 썼고 그리고 일단 제일 먼저 계획을 세울 때는 수능이 며칠 남았나부터 생각을 해보고 각 과목별로 자기가 얼만큼 뭐 기출문제를 뭐 5번 반복할 수 있으면 5번 반복하는 걸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달별로 잡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계획을 세울 때 뭔가 시간 단위로 세우는 경우도 많은데 뭔가 시간 단위 뭐 8시부터 9시 이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하루에 저한테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할 일만 몇 가지만 이렇게 정해서 그 시간 안에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 단위로 짜게 되면 그 시간대로 뭔가 지키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전 항상 뭐 시간이 좀 더 걸리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거기에 집착하진 않고 그러면은 시간 단위가 아니라 그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이 첫 번째 뭐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고 세 번째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짜고 정확히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몇 시간 안에 각자를 끝내겠다를 안정했다는 얘기신가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짰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약간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을 하기로 했는데 언제 끝날지 안 정해놨으니까 마지막 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져서 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떠세요? 저도 그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긴 한데, 근데 막 하루 동안 뭐 못한 양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래서 뭐 일주일 중에 하루는 그 주중에 못했던 거를 좀 보충하는 날로 좀 비워두면서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도 예전에 그 공부할 때 비슷했던 게 시간을 막 엄청 구체적으로 잡아놓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이유가 너무 구체적으로 잡아놓으면은 내가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써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시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이해보다는 그냥 숙제 끝내듯이 공부하게 되는 경향이 생길 것 같아서 약간 저도 시간 텀을 좀 러프하게 잡아놓고 오늘 예를 들어서 뭐 물리랑 화학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만 잡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예. 당연한 얘기지만 예. 저는 약간 그 짜투리 시간 같은 예. 것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예. 등하교 하는 시간이나 그럴 때는 뭐 좀 가볍게 한국사 인강 같은 거 좀 배속해서 듣고 네. 네, 그렇게 하고 뭐 점심 좌습 때는 뭐 영어 기출문제 몇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네, 짧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등하교 때는 한 몇 분 걸리셨는데요? 등하교 시간에? 저는 셔틀버스 타고 한 30분 정도 걸렸어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그러면 등하교 할 때는 약간 인강 같은 거 네. 간단한 거 듣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는 이제 영어 기출문제 좀 풀고 네. 한 몇 시 정도에 일어나서 한 몇 시까지 하루의 좀 대략적인 스케줄이 좀 궁금해가지고 네. 아침에는 그 예. 학교가 집이랑 좀 멀었어서 예. 버스를 좀 일찍 타야 돼서 예. 한 6시 반? 이때는 되게 일어났어야 일찍 됐어요. 일어나셨네. 예. 네. 1시 반, 2시까지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예. 피곤할 때는 좀 일찍 와서 뭐 12시 이럴 때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시 반이라는 게 새벽 1시 반 얘기예요? 네네, 1시 반. 뭐 독서실 같은 데 가서 네.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바로 독서실 가셨어요? 네, 야자하고 그다음에 음. 독서실 가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면 근데 1시 반에 자면은 수면 시간이 거의 5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좀 어떻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되게 저는 중간중간에 잠을 많이 잤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것도 짧은 시간 이용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수시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교내 활동이나 네. 그 다음에 세특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좀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뭔가 최근에는 그 수상 경력 쓰는 개수가 제한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율 활동이나 세특 이런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예. 뭔가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자기 뭐 진로나 이런 방향에 맞는 동아리가 없다고 하면 예. 스스로 새로운 동아리를 하나 만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예. 그러면 또 본인이 직접? 네네. 예. 그러면 또 본인이 뭐 동아리 장이나 뭐 부장 이런 식으로 또 쓸 내용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자기에 맞는 진로 맞춰서 또 활동을 구성할 수도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새로운 동아리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되게 자소서에 잘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은 동아리 좀 어떤 거 만드셨었어요? 저는 데이터 저널리즘 공부하는 동아리를 만들었었는데 처음에는 약간 저도 잘 모르는 거니까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뭐 좀 시행착오도 겪긴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많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세특은 그 수업 시간에 뭐 내주시는 과제나 아니면 뭐 국어나 영어 같은 거는 지문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소재에서 제가 자소서나 생기부에 활용할 수 있는 소재들을 좀 이렇게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뭐 노트 한 권을 만들어서 거기다 네. 적어놓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문도장을 찍는 게 중요해서 그쵸. 네. 질문 많이 드리거나 뭐 음. 추가 과제 같은 거 있으면은 예. 꼭 참여하고 이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이라고 하면은 교무실에 찾아가서 좀 질문도 하고 네. 이제 또 수시를 쓰려면은 자기소개서랑 이제 면접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랑 좀 면접은 좀 준비 기간은 좀 얼마큼 됐는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이것도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뭐 면접이나 자소서 준비한 건 여름방학 때부터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고3 여름방학이요? 네, 고3 여름방학. 예. 왜냐면 그 고4 1학기까지는 그 수시 성적이 들어가니까 좀 더 내신에 그렇구나. 초점을 맞추고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예. 준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거는 미리 자기가 좀 진로가 정해졌고 자소서에 쓸 활동을 미리 정해놓으면 쓰는 데는 얼마 걸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뭔가 활동을 할 때나 뭐 동아리 활동 아니면 수업을 들을 때 자소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스 같은 게 있으면 좀 메모해 두고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수업을 듣거나 활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후배들이 잘 이해하려면은 좀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좀 좋은 소스 있으면은 좀 기록해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자소서 쓰실 때 좀 예를 들어서 어떤 소스를 기록해 놓으셨었고 어떻게 이용했었는지. 예. 뭐 예를 들면 저는 불문과를 지원할 생각이었어서 예. 프랑스어 수업을 들을 때 예를 들면 프랑스어 교재에 유명한 소설 뭐 이방인이 이렇게 예. 나왔으면 예. 그거를 그냥 흘리는 게 아니라 그런 소설에서 좀 나아가서 자기가 따로 소감, 뭐 감상문 이런 걸 예. 따로 적어본다든지 아니면 교재에는 뭐 한국어 이방인이 나왔다면 자기가 따로 원문을 찾아봐서 읽어본다든지 그렇게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활동을 하면 그 수업 시간이랑 이어지는 그런 자기 활동을 좀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거 내 자기소개서에 쓰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거나 알게 되면은 네. 그거를 메모해 뒀다가 그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자기소개서에 녹여서 쓰는 네. 그런 식으로 원래부터 약간 불문과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셨었나 보네요. 네. 그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과여가지고 예. 불문과를 생각을 하고 그때 저는 한 2가지 갈래 정도로 생각을 해놓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불문과하고 하나는 미디어 쪽을 해서 그 2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2학년 때 정도까지는 좀 자기가 가고 싶은 과를 조금 간추려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3학년 때 뭔가 새로운 활동을 하기에는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좀 수시 지원 학교를 결정할 때 가장 도움이 됐던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학교 지원할지? 지원할 때 뭐 어느 대학 그리고 어느 과 그리고 전형을 뭘로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저는 일단 최대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일단 학교에서도 정보를 주긴 하지만 그 학교 안에서만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선생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선생님 개인의 의견일 수 있으니까 그 학교에서 주는 정보를 좀 넘어서 다른 뭐 입시 설명회도 많이 다녀보고 그러고 뭐 다른 뭐 입시 학원에서 간단한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면서 중간을 찾았던 것 같아요. 상담의 목적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약간 대략적인 저희 위치를 파악하는 느낌으로 그런 상담을 이용했어요. 그러고 수시엔 되게 다양한 전형이 있으니까 뭐 특기자, 뭐 학생부, 뭐 고교 추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게 있는데 공통되는 의견은 이 전형이 뭐 너한테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뭐 이런 공통되는 의견은 좀 추합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3학년이시니까 좀씩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대학교 어디 갈지
초점을 두시겠지만 이제 대학생들은 한 3학년 이 정도부터는 내가 졸업하고 어디 취업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할지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약대 준비를 대학교 이제 한 4학년 때쯤 고민 많이 하다가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좀 어떻게 그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저는 지금까지는 로스쿨 쪽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융합 전공으로 좀 법 과목을 듣는 걸 하고 있는데 예. 네, 그래서 뭐 내년에 리트 그런 시험을 봐볼 것 같아요. 예.